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6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일단은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눈으로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코스닥이다. 코스닥은 곧버스로 크게 먹을 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은 뭐 오늘 좀 장이 열려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코스피는 뭐 글쎄요, 크게 더 이상 하락할 자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음봉이 계속 나왔거든요. 뭐 그러면 다시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이라든지 우리 코스피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크게 곧버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내일이라도 갑자기 뭐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이 뚝 뜨면서 그냥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으로 음봉이 쭉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음봉이. 그래서 전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곧버스를 때려놨는데 뭐 뚫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뭐 21선 언저리에서 붙은 모양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선물이니까 조금 코스피 200이거든요. 요거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물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내일 코스피는 반응이 있겠죠.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미국장 봐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또 좀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팔려고 했는데 오전장에 하도 가물가물거려가지고 5분봉으로 보면 조금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오늘 장이, 그죠? 장이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하면서 쑥 밀렸는데 제가 9시 반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빠지기는 힘든 것 같고, 그리고 항생 10시 30분에 항생장이 딱 열렸는데 항생도 좀 밀리는데, 항생도 그렇게 항생이라든지 상해가 지금 밀리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자리는 없다. 만약에 먹을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요, 저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오늘 이제 뭐 지금 유럽장도 좀 빠지고 다 아시아 증시도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받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동안에 상승세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나스닥을 롱으로 보는데, 만약에 1%짜리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땡큐죠. 그죠? 아주 좋은 거예요. 조정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조정.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땡큐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아니 사실 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가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라인에서 뭐 2평이라든지 어떤 라인에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구 뚫으면서 가야지 이게 진짜 힘있게 가는 건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비리비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구 뚫지도 못하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비리비리 되다가, 그러니까 어느 박스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 되다가 상방으로 뚫으면 크게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뚫으면 크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비리비리 된다 그러면 하방이 우세하겠죠.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요거를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나스닥도 별로 먹을 자리는 없다. 오히려 제가 롱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곧버스를 단타를 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뚫고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아주 안 좋은 게 이제 유럽이죠, 유럽. 유럽도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먹을 자리 없다. 그죠? 먹을 자리 없다. 얘 먹을 자리는요, 그죠? 이렇게 이탈하는 거죠. 예. 어.
왜 그러냐면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좀 멀리서 보시면 다 이제 이게 상승하다가 어느 라인에서 이제 끊어지죠. 그죠?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점을 살짝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든지 고점을 살짝 저점을 낮춰가면서 여기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우하향을 하든지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상승한다 그러면 큰 상승이 될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유럽이 지금 그런 판이거든요. 벌써 고점을 세 군데 얻어 터진 게 아니죠. 세 군데 붙었는데도 상승을 못했고, 그죠? 어느 정도 박스권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요거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움직일지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에다가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고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유럽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고점까지 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상승을 할까? 이것도 의문. 그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거죠. 먹을 자리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곧버스로 먹을 자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샀다가 21선 뚫고 올라오는 거 요거 확인하고 나서 먹을 자리 없다. 여기 최소한 21선이라든지 그죠? 쭈구리 하단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지표상에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밀렸을 때 그때 이제 가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 길게 횡보할 수도 있다. 그죠? 횡보할수록 전고 뚫지 못하고 계속 요 근처에서 횡보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다. 왜? 에너지가 압축이 되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유럽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유럽의 어떠한 뉴스라든지 유럽의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거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차트만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확실한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곧버스 고점 잡고 곧버스 타도 상관은 없는데 별로 먹을 자리도 없어요. 일단은 21선 아니면 11선 아니면 쭈구리 하단 이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장 또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죠? 유럽은 생각보다 주돈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희한하게 움직이는 차트 이 모양이고 주가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다른 거는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추 알 것 같아.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는 양상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11선에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1선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요 음봉 분명히 14일 날 나왔던 음봉 이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결을 못하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웃긴 거는 꼬리들이 많이 달려요. 그죠? 밑꼬리 달리고 그죠? 이게 망치 모양 딱 나와가지고 내일 또 상승할 것 같죠? 그죠?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개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가 뺀 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빠지면서 빠졌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현물 움직임 꼭 확인을 하자. 그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 선물을 확인하자 그랬거든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밀렸어요. 꽤 그 지수가 굉장히 와리와리했죠. 그렇다고 의미 있게 뭐 1% 넘게 뭐 지금 0.9% 정도인데 이게 이제 지표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코덱스 150, 코스닥 150 요 ETF 가지고 요걸 하고 있거든요. 그 선물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등락폭이 더 커요. 요게 이제 대략 1%에서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미 있게 여기서 만약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방향을 딱 잡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코스닥이 왜 위험하고 왜 크게 한번 쏟아질 것 같냐? 곧버스에서 크게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냐?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거래대금.
그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들 거래대금이 13조거든요. 코스닥이 15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수가 밀렸죠. 그죠? 선물이 밀리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또 그렇게 많이 팔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3일까지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17조. 14일날 4%짜리 음봉이 나왔거든요. 대략 마이너스 4%짜리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때 거래대금이 20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조 음봉 나왔죠. 그 다음에 13조 거래대금 13조 나왔을 때 양봉 나왔어요. 13조 나왔을 때 양봉 나왔어요. 오늘 15조 5천억 나왔는데 음봉 나왔어요. 그죠? 그게 차트에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여기 그죠? 20조, 16조, 15조, 이거 13조. 그죠? 개미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우상향을 해요. 개미들이 뭔가 활발히 움직여. 저게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거래대금이 늘어났을 회전이 빨라졌을 뿐이지 뭐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이 상승하는데 주 원인은 뭐라? 개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개미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그리고 에코프로 벌써 이제 전고 붙었잖아요. 전고 붙어서 요거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에코프로가 뚫고 나간다 그러면 다행인데 못 뚫고 나가면 큰일 난다. 오늘도 뚫고 나갈 줄 알고 양봉 쭉 섰는데 그냥 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에코프로에서 도대체 누가 에코프로에서 비중 있게 투자를 하는지 그걸 보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코프로.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요 움직임을 한번 잘 보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가 상단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단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가 끌어내리지 않을 뿐인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주가 진짜 크게 한번 밀려고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에코프로를 그래가지고 오늘 좀 확인을 하느라고 좀 고민을 하느라고 좀 봤더니 에코프로가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코스피는 상관이 없는데 코스피는 사실 어떠한 개별주에 외국인들이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러면요. 지수 관련주 외에는 그냥 뭐 한 50위권 밖에 뭐 코스피 50 그 위쪽에 있는 주식 말고 그 밑에 것들은요. 외국인이 들어오든 말든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노랑 머리 외국인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수 관련주 제가 이제 그 레버리지 고버스 이쪽에 투자를 하니까 지수 관련돼서 외국인들을 보는 거지 그 외국인들이 똑히 순수하게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 미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 중국 놈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외국인들 비율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쑥 빠져나가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우상향할 때, 그죠? 우상향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외국인들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겠냐고, 이 높은 가격에서. 그죠? 많이 떨어지고 조정받으면 들어올래나?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다. 과거만큼 들어오질 않았다. 이번 상승세에 이 주식이 진짜로 이 주식이 지금에 걸맞는 주식이다 싸다 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겠죠. 요렇게라도 들어와 있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저 뭐 개별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도 내고 그죠? 재물제표 네이버 재물제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공장도 많이 하고 지금 또 테마가 반도체도 있었지만 그 전에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테마도 있고 전기차 테마도 있고 좋아요. 돈도 잘 벌고 좋은데 너무 미래 거를 땡겨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코스닥에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가지고 옛날에 셀트리온이 비슷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코스피로.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봤어요. 이건 아직 코스닥에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봤거든요. 아이고 열심히 돌려야 돼. 열심히.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그죠? 18년도 이때가 피크였죠. 18년도 1월달. 그죠? 이게 그때 셀트리온이 한 40만 원대인가 올라갔을 때예요. 이때.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지분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끊어져 버렸으니까 모르는데 이때 하락을 했을 때도 외국인들 지분은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이만큼. 아니, 이 높은 데서 떨어졌나? 이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지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이게 코스닥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순수하게 이게 미래의 거를 너무 많이 땡겨왔다 이 느낌을 들었겠죠. 주돈이 생각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 그죠? 주식을 안 사들이죠. 지금까지도 안 사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쭉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가 좋다 나쁘다 무슨 이거 또 방송하고 나오면 댓글이 또 안 좋은 댓글이 달릴까봐 겁나는데 뭐 그거 겁나는 게 아니라 아니 에코프로가 잘못되면 그죠? 코스닥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왜 코스닥이 크게 쏟아질지 거래량만 터지면 코스닥이 지금 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죠? 요거 그냥 조금만 작업하면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만 작업해버리면 저 코스닥 그냥 허물어뜨립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선물 한번 볼게요. 수량으로. 그죠?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그리고 10시 30분에 꼭 보자 그랬잖아요. 10시 30분에. 항생 밀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근슬근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쭉쭉쭉 밀어대는데 6,000개. 그죠? 7,000개. 이렇게 밀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쑥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활발하게 늘어나요. 근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현물을 어떻게 했느냐? 그죠? 현물 오늘 반응 없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손 안 대고 코푼격이에요, 이거. 그죠? 오히려 이쪽에서 뭐 기관하고 금융투자, 기관에서 이 매물이 나와가지고 주가를 밀었다. 이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할 수 있겠지. 달랑 1,000억 가지고. 그죠? 일별로 보면, 야, 이거 3,000억 있을 때는. 이때는 많이 밀렸지. 그렇죠. 어저께 2,000억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위험하다. 안 좋은 것 같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장 시작하면서 1,000억, 2,000억, 30분에 2,000억, 그죠? 10시 30분까지 조금 와리가리 하다가, 항생 중국 아니다 싶으니까 쑥 미는데, 그죠? 이렇게 밀었죠. 근데 주가는 안 빠지잖아요. 왜? 선물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장이라 그러면 선물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외국인들이 저 매도한 거 저것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롱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은 아니 그냥 저는 팔았지만 뷰는 롱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롱에 들어가지 않고 레버리지를 사지를 않고 고퍼스는 이 정도는 됐다. 오늘 미국장을 봐야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진짜 한번 저는 뭐 양방향 투자니까 레버리지하고 코퍼스 두 개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코퍼스는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뭐 이평선 깨지든지 쭈구리 깨지든지 그죠? 그죠? 뭐 이런 거 지표 같은 거 깨지고 그죠? 26 후행수 때 뭐 허리를 찌른다든지 샛별 아직 그냥 뭐 지금 상승 각도가 있기 때문에 샛별이 뜨기가 힘든데 뭐 샛별이 떴다든지 하여튼 뭐를 이런 지표 나오고 해도 상관없다. 그때 해도 만약에 주돈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방송마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레버리지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얘예요. 내일이라도 얘 해결해 주면 그죠? 14일날 이 음봉 이거 해결해 주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크게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거보다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하면 할수록 횡보가 왜 무섭냐면 횡보할 때 무슨 작업이 들어와요. 차라리 그 선물이나 옵션에서 작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작업을 못하는 게 등락폭이 클 때 이럴 때는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나도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올라가면 막 2% 3% 올라가 버리니까 떨어지면 뭐 1% 2%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등락폭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옆으로 흐르잖아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처럼 아주 심리에 아주 민감한 업종, 민감한 지수, 그리고 조금만 그 외국인들이 재채기해 버리면 쑥 빠질 것 같은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항생하고 이거 밀리고 외국인들이 그 저기 뭐야 선물 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대니까 개미들이 알아서 던져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근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 뭐 주돈이 얘기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심스럽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또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막 올라갔어. 막 플러스 1% 됐어. 그러면 내일 또 나스닥, 이거 아니, 나스닥이 아니라 이거 코스닥은 또 날아갑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만약 테슬라가 오늘 저녁에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어떤 호재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오히려 항생이라든지 나는 이게 여기를 좋게 봐요. 항생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지금도 야간 시장에서 많이 밀려요. 1.5%에서 많이 밀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밀렸다가 가는 게 더 세게 가요. 게다가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뉴스들도 나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중국 갔다 오고 중국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뭔가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 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갈 거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와야 되고, 사실 뭐 오늘 좀 정리한 것도 중국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중국이 상승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뭐 사이가 안 좋고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주가는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발을 살짝 빼본 거예요. 내일이라도 다시 타야죠. 그죠? 어느 쪽 방향이 쓴다 그러면. 그래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일단은 미국이 어제 쉬고 오늘 다시 장이 열리잖아요. 나스닥 봐서는 좀 흘러내릴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횡보하다 올라간다?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경사가 가파르면 밀리더라고. 이건 뭐 하락했다가 상승해서 밀리는 거니까 좀 그래도,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 상승장이다 그러면, 그죠? 본격적인 상승장이다 그러면, 그죠?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거 각도가 지금 게 더 각도가 가파르니까, 그죠? 이런 거죠. 그럼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하면 상승했다가 분명히 눌림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섯 상승했다가 눌림목이 있었고, 그 분명히 눌림목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이게 다시 뒤에 오는 상승이 되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가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지금 양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 2달째 양봉이 서버렸거든요. 그죠? 이제 한 번은 좀 조정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 또 그 위치가 왔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오는 유튜브를 보니까 선물 옵션 만기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게 청산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좀 부하가 걸려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봐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제대로 눌렸다 가라는 거죠. 제대로. 횡보하지 말고, 횡보하면서 눌리지 말고. 그죠? 그리고 박스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요 진짜 머리 아파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유럽도 한번 계속 봐야 되고, 이건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전혀 뭐 정보가 없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 빠진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1290원대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환율이. 그죠? 환율도 다시 올라온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대략 0.45% 정도 빠졌거든요. 뭐 괜찮아요. 저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모르죠. 본장이 일단 열려 보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유럽도 그죠. 유럽도 그렇게 또 많이 빠진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유럽은 만약에 많이 빠진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 경제 상황이라는 게 있고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이 큰 폭으로 빠진다, 만약 마이너스 1% 이상 2%짜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곧버서 때려 박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횡보했다. 횡보하고 크게 빠지고 저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거는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 빅스, 요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빅스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 투자할 때가 있어요. 요 빅스는 언제 투자하냐면, 요것도 여담인데, 만약 이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이게 유럽이, 환율. 이게 이제 원화인데, 만약 이게
빅스 지수다. 아니면 미국 S&P 지수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박스권 딱 만들 때, 요때 빅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때. 박스권 만들어가지고 빠질 때. 요럴 때. 그러면 빅스가 뽕뽕뽕 올라갑니다. 그죠? 그 전에는 녹아요. 예. 계속 이제 녹아버려요. 그래서 빅스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것도 이제 코덱스의 빅스 요게 있거든요. 투자하는 게. 나중에 요거 투자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좀 봤는데 미국, 그죠? 일단은 미국은 본장이 열려야 돼요. 지금에서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구리 가격도 38불, 그죠? 견조하죠. 만약에 중국에 큰 이상이 있었다 오늘 항생이 1.8불 정도 1.6% 빠졌네. 1.5%? 항생이 1.5% 정도 빠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구리 가격이 분명히 움직였겠죠. 요거 안 움직여가지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금 늘리는데 과하게 늘린 면이 있어도 뭐 확실하게 눌림목 주고 상승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유가도 계속 견조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금값하고 은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24였는데 23으로 보이고, 요게 70이었는데 63까지 보이고, 요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다 답이 나와요. 그죠? 왜 빠지는지. 환율도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니까 요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죠? 위로 뻗치죠. 얘가 위로 뻗치니까 우리도 같이 뻗쳐 올라가는 거죠. 그죠? 달러가 강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 아까 전에 위안화 그죠? 요거 위안화 위안화 우리한테 있죠? 위안화 그죠? 위안화 그죠? 위안화가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일단은 미국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썰을 풀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좋아지면 떨어지겠죠. 그죠?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별 섹터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서 뭐 확인하고 먹고 뭐 그럴 것까지는 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요. 하이 뭐. 그 코스 코스피가 중간에 반등하면서 여기서 이거 반등할 때 반등하면서 많이 끌어올렸네요. 많이 끌어올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도는 조금, 오늘 미국장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새롭게 열리는 장이고, 또 하루 쉬고 나왔으니까, 또 이제 미국, 심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지금 만약 상승한다, 다시 나스닥이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거를 레버리지로 따라 붙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죠? 주돈이 원하는 거는 지금의 큰 폭의 하락분이 없거든요. 눌림목 제대로 한번 주고 다시 상승을 해라. 아직까지도 미국 나스닥은요 계속 레버리지예요. 뷰는 레버리지예요. 지금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버스 단타니까 뷰는 계속 레버리지입니다. 요거 나스닥이 또 뜨기 시작하면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같이 반응을 하는데, 코스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징후가 너무 많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뭐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 균열이 너무 간 게 눈에 보인다? 아니면 흔들흔들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어떠한 증상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조심해서 가자. 그리고 만약 한번 쏟아지면 생각보다 크게 쏟아질 수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버티는 게 지금 오늘도 에코프로가 거진 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에코프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다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다들 보면 테마성, 그죠? 테마성 개별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상승하고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우려는 돼요. 솔직히 개별주 하시는 테마주로 해가지고 개별주, 단타, 스캘핑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률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수 투자하는 주돈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한 템포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예요. 뭐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부터 장마라고 그러거든요. 장마 오면 분명히 주식은 침체됩니다. 비 오는 날 주식 잘 안 올라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리고 요새 또 갑자기 무더위가 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날씨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 영향 분명히 심하게 있어요. 과거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장마 끝나고 나서 큰 변동이 생기죠. 그죠? 장마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휴가 때 8월 초에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